하율이가 잠든 저녁, 서희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자는 서희의 태도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서희가 본론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 어머님께 서운한 게 좀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이젠 질릴 만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물었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서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하율이를 너무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요. 물론 어머님도 바쁘신 거 알지만 그래도 하율이는 어머님 손주잖아요. 제가 비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죠. 하율이가 내 손주인 건 맞다. 하지만 너희 애 키우는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그건 너희 부모가 할 일이지 않니? 서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산후조리도 끝났지만 몸도 아직 덜 회복됐고 하율이가 밤마다 깨니까 너무 지치고요. 제가 바로 받아쳤어요. 힘들다고 말하면 다야? 나도 너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 근데 그때는 내가 하듯이 누구한테 기대지도 떠넘기지도 않았지. 힘들면 내 남편한테 말해야지. 왜 시어머니를 들볶니? 서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크게 웃으며 대꾸했죠. 가족. 내가 언제 날 가족처럼 대했니?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도움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태도가 가족 대우냐? 서희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했던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율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하율이 핑계, 이제 그만 대라. 하율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줄 알지? 내가 하율이를 위해 여기까지 참은 거야. 근데 내가 날 이용하면서 하율이 뒤에 숨는 건 더는 못 참겠다. 서희가 불편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야. 내가 너희 도움이냐? 내가 내 애 키우는 부모냐? 그때 태준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대화를 끼어들더군요. 엄마, 서희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준이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심해. 내 마누라가 날 부려먹을 땐 뭐 했는데 너는 서희를 감싸기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했잖아. 내 딸 키우는 건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문혜숙님이 며느리 서희 씨와 갈등이 심한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낼지 몰랐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이 나이가 되니 자식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들 하죠. 저도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마음이 참 벅찼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들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결혼식 장소에 대한 얘기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요즘 결혼식장은 어찌나 화려하고 이쁜지 찾아보면서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객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손수 구운 쿠키를 넣은 선물 상자를 만들어 나눠줄 생각까지 했죠. 며느리 서희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디자이너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찌나 깔끔하고 똑부러지게 보였던지 아들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한 번의 만남으로 다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살짝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의견을 듣긴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만 일을 진행하려는 모습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죠.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쌀쌀맞게 기분 나쁜 티를 내니 제 기분도 좋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날은 그래도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양가 친척 어른들 모시고 신혼집 집들이를 하기로 해서 도와주려고 했더니 서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집들이 음식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출장 뷔페가 잘 나와서요. 출장 뷔페? 기껏 도와서 제가 정성껏 차려주려고 했더니 본인한테 일이라도 많이 시킬까봐 그런지 대신 남의 손을 빌리겠다는 거였어요. 순간 제가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어른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해라. 대신 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으니 뭘 좀 해가마. 그런데 웬걸 제가 준비하겠다고 한 것조차 극구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굳이 뭘 더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에 출장 뷔페가 유행이라서 음식이 잘 나와요. 제가 그 말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 요즘 유행이란 걸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처음 하는 집들이인데 출장 뷔페를 부르는 게 맞는 거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돈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거니? 그랬더니 서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들이 그 상황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서희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죠. 편하게. 그래 나야 뭐 음식도 안 하고 편하지. 너는 돈으로 편하게 잘 해결하는 마누라를 얻어서 좋겠다. 어른들 모셔놓고 출장 뷔페 불러놓으면 참 좋아하시겠네. 집들이 날이 밝았어요. 양가 친척 어른들을 초대한다는 거라 저는 그래도 며느리가 자기 나름대로 잘 준비했으리라 기대했어요. 비록 제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게 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에서 만들어간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된장찌개를 보온통에 조심스레 들고 갔어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친척들 입맛엔 이런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신혼집에 도착하니 안 그래도 좁은 거실 한쪽에 출장 뷔페 세팅이 되어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샐러드, 초밥 같은 화려한 요리들, 그리고 정체 모를 소스에 찍어 먹는 고기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보기엔 그럴싸했지만 친척 어른들 입맛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서희는 자기 만족에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멋지죠? 요즘엔 이런 게 대세라니까요.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대세라는 게 친척들 먹으라고 준비한 음식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대꾸했죠. 그래. 보기엔 멋지다. 그런데 이런 음식이 다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나물 반찬이랑 된장찌개라도 같이 내놓으면 어떻겠니? 서희 얼굴이 싹 굳더니 고운 말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세련되게 준비해봤어요. 이런 전통적인 건 오늘 분위기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받아쳤죠. 내가 말하는 세련된 게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온 사람들은 분위기보단 입맛을 더 신경 쓸 텐데. 그래도 됐다. 내가 괜히 들고 왔나 보다. 그러고는 반찬통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어요. 곧
양가 친척들이 도착했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친척들은 음식에 잘 손을 대지 않았어요. 고모님이 초밥을 하나 집어 드셨다가 생선 비린내 때문인지 찌푸린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서희는 친척들 앞에서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이런 초밥이 건강에도 좋고 맛있다던데요. 한 번 더 드셔보세요. 큰이모님도 분위기를 맞추시려고 샐러드를 한 입 드셨지만 드레싱 맛이 입에 맞지 않으셨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물만 드셨습니다. 친척들 간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 제가 나섰어요. 나물 반찬 좀 꺼낼까요? 된장찌개라도 드시면서 속을 좀 푸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서희가 급히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비꼬듯이 말했어요. 충분. 지금 보니까 다들 많이 놀라셨는데 내가 이걸 준비한 건 좋다만 누구 입맛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그 와중에 아들은 초밥과 샐러드를 자기 접시에 한가득 담아 먹으면서 서희와 얼마나 잘 먹는지요. 둘이서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파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음엔 이런 출장 뷔페 대신 손수 만든 음식으로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통쾌했어요. 그런데도 서희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죠. 다음엔 더 신경 써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처음이라 조금 미흡했나 봐요. 조금 미흡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였죠. 친척들은 대부분 음식을 몇 입 들고는 물이나 차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결국 저는 조용히 반찬을 꺼내 상에 올렸어요. 고모님이 제 반찬을 드시고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런 게 딱 입맛에 맞네. 서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집들이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서희도 나름대로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죠. 내 마누라 힘든 거 이해해 줄 사람은 너 하나면 충분하다. 아주 천생연분이다, 이놈아. 그 뒤로는 제가 굳이 며느리의 일을 돕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이후에 더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들이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서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가구를 새로 사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속으로 혀를 찼지만 표정은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너희 집 가구를 왜 내가 보러 가야 하니? 너희가 알아서 고르면 되지 않겠니? 서희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종종 저희 집에 오실 거니까 같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뻔한 속내가 보여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태준이 얼굴이 떠올라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날만큼은 싸움이 번지지 않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대답했죠.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가니 서희는 이미 매장 안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어요. 눈빛은 반짝였고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가구마다 손을 대며 설명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서희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긴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라서요. 꼭 구경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둘러보니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값비싼 물건들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서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소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 대세가 이런 거라던데요. 제가 웃으며 받아쳤어요. 대세가 이리도 비싸면 나는 안 따라가는 게 낫겠구나. 그런데 이게 너희 집에 꼭 필요한 거니? 서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사실 이 소파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거래요. 저희도 곧 아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손주도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하면 좋잖아요. 손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희가 손주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주는 아직 계획만 있을 뿐인데 준비가 너무 이른 것 같구나. 서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어머님도 손주 생기면 많이 오실 텐데, 이렇게 예쁜 소파에서 손주랑 같이 앉아 계시면 좋잖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손주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설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태준이가 그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엄마, 서희 말대로 이왕이면 좋은 거 사는 게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 같아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결국 저렇게 설득하겠다는 거였지. 제가 눈앞에서 손주 얘기를 하도 들으니 더는 버티기 어려웠어요. 그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마. 대신 내가 사주는 거 잘 써야 한다. 하고 말했죠. 서희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손주 생기면 어머님이 이 소파에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날 결국 소파와 함께 다른 가구 몇 가지까지 구입했어요. 계산을 끝내고 매장을 나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손주라는 말에 약해지는 제 자신이 참 답답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서희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더군요. 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렇게 요구를 해오면 나중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날 밤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서희가 손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 결국 가구를 사줬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더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손주를 위한 투자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손주지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긴 하거든요. 다음날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가구 사주셔서 서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툭 내뱉었어요. 그래. 너희가 좋아하면 됐다.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더는 이런 부탁하지 마라. 태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머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지만 며칠 뒤 서희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집을 꾸미다 보니까 카펫이 하나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알아봤는데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겨우 며칠 만에 또 무슨 부탁인가 싶어서 대답했어요. 카페. 너희 집은 이제 가구도 다 들였으니 충분하지 않니? 서희가 바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손주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안전하게 카펫이 깔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손주 얘기가 또 나오는 걸 보니 이번에도 저를 설득하려는 게 뻔했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마. 결국 그날도 카펫을 함께 보러 나갔고 서희가 고른 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단순한 카펫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집 전체 바닥에 시공하는 매트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결국 계산을 해줬습니다. 계산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답답했지만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자. 아이가 생기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다시 생각해 보니 묘한 찝찝함이 가시질 않더군요. 이렇게 계속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정말 손주가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뒤 정말로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태준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엄마, 서희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긴 한데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지는 듯 했어요. 서희와 겪었던 갈등이나 제 속을 뒤집었던 상황들까지도요. 손주라니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었으니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말했어요. 그래. 참 잘 됐다. 내가 손주 보는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그동안 서희가 이런저런 요구를 해왔던 것도 다 손주를 위한 일이었을 거라고요. 저도 그만큼 손주가 소중하니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기쁨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희가 점점 더 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밥 냄새도 맡기가 싫은데 어머님이 오셔서 한 번씩 음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처음엔 흔쾌히 수락했어요. 입덧이 심하다니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밥도 차려줬어요. 그런데 서희의 부탁이 점점 더 늘어나더군요. 어머님, 오늘 태준이가 회사에서 늦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오셔서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를 생각하면 뭔들 못하겠냐 싶으면서도 저도 사람이니 기운이 빠지더군요. 그래도 손주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마. 하지만 그 한 번만이 자꾸 반복되었어요. 서희는 당연하다는 듯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어머님, 빨래는 세탁기만 돌려주시면 돼요. 오늘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무리할 것 같아서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손주 생각에 몸을 움직였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널고 청소기를 밀고 서희가 쉬고 있을 동안 집안일을 죄다 해냈죠. 그런데도 서희는 고마워하는 기색은커녕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힘든 내색을 조금 냈더니 말까지 더 거칠어지더군요. 어머님, 제가 힘들다는데 왜 이렇게 투덜대세요? 손주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참으려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건 손주를 위한 게 아니라 서희가 제 손을 빌려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말했어요. 서희야,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내가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니? 내가 몸이 힘들면 태준이한테 더 부탁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서희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래서 태준이한테도 얘기했는데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잘 못 도와줘요. 저희 부모님도 집이 멀어서 도와주기 힘드신데
근처 사시는 어머님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서희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손주를 위해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엔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래도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걸 버텨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이게 끝이 아닐 거란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결국 어여쁜 손녀 하유리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하유리를 본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마치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서희도 힘든 몸을 이끌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니 마음 한구석의 불만들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않더군요. 하유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희의 요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육아까지 저에게 떠넘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밤낮으로 하율이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낮에 잠깐 쉬고 와서 하율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하유리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기뻐서 서희의 말을 기꺼이 들어줬어요. 손녀를 보는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걸 잊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서희가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점점 늘리더군요. 어머님, 오늘 하율이 목욕 좀 시켜주실래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제가 낮에 가서 하유리를 돌보는 동안 서희는 자기 방에서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래, 산후조리도 필요할 테니 쉬는 게 맞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혼자 육아를 떠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희의 태도도 점점 눈에 띄게 바뀌었어요. 처음엔 고맙다며 웃던 사람이 이제는 트집 잡기에 바빴죠. 어머님, 하율이 옷 입히실 땐 이렇게 해야죠. 이러면 불편해져요. 하율이 젖병을 씻어놨더니 어머님, 요즘은 젖병도 소독기를 써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기가 우는 걸 달래다 보면 어머님, 하율이는 이렇게 안아야 편하네요. 어머님이 너무 세게 안으시면 안 돼요. 하루는 목욕시키다가 서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하율이는 더 미지근한 물로 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했어요. 제가 몇십 년 전 태준이를 키울 때는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 혼자 알아가면서도 잘 키워냈죠. 그런데 서희는 저를 마치 신임 육아 도움이라도 된 것처럼 대하니 억울하더군요. 그래도 하유리가 예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하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다 잊혀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쌓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육아는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에는 태클을 걸고 잔소리를 퍼부으니 이게 도와주는 건지 모욕을 당하는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태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속이 답답해서 물었어요. 너는 서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있니? 태준이는 눈치를 보며 얼버무리더군요. 엄마, 서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하유리가 어리고 서희도 산후 우울증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참아라 참아라 하니까 너희들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하려면
내가 숨도 참고 있어야겠구나. 태준이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서희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왜냐고요? 하유리가 제 앞에서 웃을 때마다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찝찝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제가 어디까지 더 참아야 할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으니까요. 산후조리 기간도 끝나고 서희도 많이 회복된 것 같아 한동안은 괜찮으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서희는 여전히 제게 허드렛 일을 맡기며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어요. 어머님, 하유리 분유가 다 떨어졌는데 마트 좀 다녀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하유리랑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어제 하유리가 입던 옷이 아직 세탁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좀 빨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손주 생각에 또다시 몸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점점 서희의 태도는 감사함은커녕 오히려 불평과 잔소리로 변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빨래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덜 말랐네요. 다음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분유를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걸로 사다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그날도 하유리를 재워주고 남은 집안일까지 도와주다 보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서희는 자기 방에서 태연히 쉬고만 있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서희를 불렀어요. 서희야, 얘기 좀 하자. 내가 힘들어하는 건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손주 생각하며 여기까지 다 해왔어. 그런데 이젠 선을 좀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도 내 인생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지 싶다. 서희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떠넘겼다니요?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어머님도 하유리를 봐주시는 게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서희야,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처럼 들리는 건 너만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지어 내 애까지 밤낮으로 돌보면서도 너한테 이런 대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제야 서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피곤해서 예민했나 봐요.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태준이가 들어와서 상황을 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더군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태준이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내 마누라가 날 이 집에 도우미로 부리는 게 억울하지 않겠니? 내가 나한테 최소한의 고마움이라도 표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야. 태준이는 제 말 대신 서희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서희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싶을 만큼 허탈해지더군요. 그래서 단호히 말했어요. 너희한테 내가 이런 대접받으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을 것 같니? 손주가 귀해서 여태 참았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이를 쳐다봤고 태준이는 그런 서희를 다독이면서도 제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모습이 더 얄밉게 느껴졌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 너희 둘이 힘들고 지친 건 알겠다.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가 이렇게 날 당연히 부려먹으려고 했던 거라면 이제 그만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후련한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를 서운함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잃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를 본다는 기쁨에 제 삶을 잊고 살았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어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걸 도와주면서 카페에는 신경조차 쓰지 못했더군요. 떠밀려가듯 살아온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예전에 제가 열정을 쏟아붓던 그곳은 온데간데 없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손님도 드문 썰렁한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알바생들에게만 맡겼던 동안 매출은 떨어졌고 장비며 인테리어며 모두 엉망진창이었죠. 마치 지금의 제 초라한 모습과도 같아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손주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제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했습니다.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하고 한동안 놓쳤던 커피 원두도 바꿨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니 손도 빨라지더군요. 전에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었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카페 안이 점점 본래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못 뵙던 단골 손님이 카페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네,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많이 엉망이 됐네요. 손님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커피 맛도 그렇고 뭔가 공기가 달랐어요. 이제라도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커피를 내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며느리와 아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을까? 제 삶이 이렇게 소중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카페와 제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커피를 한 잔 건네고 저도 맞은편에 앉아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게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의 제 사정도 조금 털어놨죠. 손님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 그래도요. 다시 돌아오셨으니 됐잖아요. 지금부터 더 잘해보시면 돼요.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손님과 나누는 커피 한 잔에 제가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 다짐했어요. 더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휘둘리며 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 삶을 지키는 건 별개의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다시 카페에서 바쁘게 지내며 저만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는 요즘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곤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늘 비슷합니다. 안부 인사나 손녀 하유리에 대한 예쁜 얘기는커녕 본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이루더군요. 엄마, 서희가 요즘 정말 힘들어요. 하율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나 봐요. 어머님, 하율이가 밤에 너무 자주 깨는데 어머님은 태준이 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그동안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며 잔소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묻는 모습이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또 연락을 해서는 어머님, 하율이 이유식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배워야 하는 일이겠지. 요즘 정보는 인터넷에도 넘쳐난다던데
나한테 다 물어보면 내가 뭘 배우겠니?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하유리를 생각하면 당장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서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 당했던 걸 떠올리면 절대 그럴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오히려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 애들 부부의 발전이 없는 게 아닐까? 내가 없으면 알아서 할 일들도 내가 하다 보니 서희는 책임을 밀었고 태주는 더 나 몰라라 하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 해도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려. 당분간은 제 카페 일과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나 한 번씩 하유리를 보러 가는 정도로 거리 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유리 얼굴 보며 안아주는 순간엔 모든 걸 잊을 만큼 행복하겠지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가며 행복을 찾는 법도 배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하유리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따뜻해져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도록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도 그들만의 책임과 삶을 배워가야 할 때니까요. 주말에 하유리를 만나러 가면 반짝반짝 웃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예전처럼 제 마음을 모두 내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야겠죠. 하지만 그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오랜만에 하유리를 보러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무리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손녀를 보는 기쁨은 따르더군요. 하유리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유리를 보느라 고생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카페에서 직접 구운 쿠키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손녀를 사랑하는 것과 아들 부부를 이해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을 열고 나온 태준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엄마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하유리는 잘 크고 있니? 방 안으로 들어가니 하유리가 방긋방긋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카페에서 일하며 쌓인 피로가 단숨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마법 같았어요. 하유리와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준비한 쿠키를 서희에게 건넸어요. 이거 카페에서 직접 구운 거다. 너희도 고생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달달한 걸로 기분 풀어라. 서희가 쿠키를 받아들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고 어머님께 부탁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뜻밖의 사과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그런데 이어서 태준이도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서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엄마 고생하신 거 다 알면서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게 됐네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있던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게 있다. 둘 다 제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는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나도 내 삶이 있고 나를 지키며 살려고 한다.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던 예전의 나는 이제 없을 거다. 지금처럼 주말에 잠깐씩 와서 하유리 보는 게 전부일 거야. 이 이상은 기대하지 말아라. 서희와 태주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의 씁쓸한 표정은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래도 제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하유리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가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유리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기까지가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